안녕하십니까. 월간뉴스 박혜석입니다. 오늘은 윤건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건영이라고 하면은 아마 좀 낯설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윤건영이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문재인의 보좌관 노릇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국정상황실장을 했고, 박영선의 지역구를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문재인의 최측근,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언필칭 그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윤건영이 26일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림 하나를 올렸습니다.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이른바 카드뉴스입니다. 이 카드뉴스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번 주말에 여야가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건 쪽은 바로 윤건영이기 때문에 윤건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윤건영이 26일에 올린 카드뉴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과 지금 현재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이 두 사람이 국밥을 먹는 사진을 이렇게 동시에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MB 아바타인가 혹시 물음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오세훈이 이명박의 분신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전개한 셈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문재인의 보좌관, 노무현 청와대에서는 정무비서관,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노릇을 하면서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이 사람의 의원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실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실 있지 않습니까? 의원실에는 국회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관, 비서관, 비서 다 포함해서 이 국회의원실 한 명, 이 하나를 꾸려가는데 세금이 한 8억 정도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 입법, 활동비 이런 거 다 해서, 보좌진 월까지 다 해서 한 사람당 8억.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실에 8억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받아 쓰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이 단순히 국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직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현재 제1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이렇게 해놓고 아바타는 이제 분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조세 저항 운동을 하고 싶을 정도로 납세 거부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비논리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윤건영이가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까지 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말 이 문재인 청와대 또는 이 문재인 정부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MB 아바타? 그러면 그게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또는 대통령 재직 중에 무슨 실책을 했습니까? 나라를 거덜냈습니까? 나라를 북한한테 넘기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막무가내식으로 폭주를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면서 대통령 하면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보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서울은 그 전과, 그러니까 서울은 이명박 전과 이명박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서울은 급속도로 변화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단점들도 그 뒤에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만 시민의 삶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상세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다수 서울시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했던 뭡니까? 버스 중앙 차로제, 대중교통 환승제, 청계천 복원, 이거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명박 하면은 치를 떠는 이명박한테 적대적인 세력조차도 청계천은 얘기는 안 하지만 버스 중앙 차로제, 대중교통 환승제, 이거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냐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간 이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차치하고 그거하고 국정하고 시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차치하고 서울시장으로서의 능력, 대통령으로서의 능력, 뭘 그렇게 비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분신이다? 그게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까? 근데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공격을 했다면 그런 공격을 하려면 먼저 이명박의 실책이 뭔지, 이명박의 문제점이 뭔지 그거를 먼저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명박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이명박과 비슷한 오세훈 너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 전개 과정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빠진 거는 어떤 논리가 아니라 그냥 비약입니다. 비약. 그런데 이제 이 윤건영 의원 카드 뉴스에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밥 먹는 장면을 연출했다. 또는 진짜로 국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런 이유만으로 오세훈 후보를 갖다가 이명박의 분신이라고 암시한 듯한 그런 문구를 적은 것 정말 실소가 나올 만한 대목입니다. 그런 비약을 한번 그대로 차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이른바 문재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그 윤건영이가 카드 뉴스에서 그 전개한 그 논리, 그 비약,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한번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리를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명박 분신이 너무 많습니다. MB 아바타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지금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입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 전인 2007년 3월 6일 대전광역시 소재 중앙시장을 돌면서 어묵꼬치를 먹었습니다. 또 2008년 2월 3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원당시장을 찾아 어묵꼬치를 또 먹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때인 2009년 6월 25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상가를 찾아가지고 또 어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은 2015년 4월 6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 시절입니다. 그때 인천 서구 강화을에서 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가서 신동근,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신동근을 지원하면서 시장을 찾아서 어묵을 먹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국물까지 이렇게 들이켰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또 광주광역시 서구을에서 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찾아가가지고 자당 후보를 지원하면서 또 어묵을 먹었습니다. 2016년 3월 31일에는 20대 총선 지원 유세를 하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봉래시장에서 또 어묵을 먹었습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서울시 성북구 장이동 장이시장에서 또 어묵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오세훈이 이명박의 아바타다, MB 아바타다 이렇게 비난받으려고 한다면 문재인은 대체 뭡니까? 이명박이 어묵을 먹었는데 문재인도 이렇게 수두룩하게 어묵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재인도 MB의 아바타, 이명박의 분신입니까?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윤건영의 주장에 따르면, 윤건영 의원실이 제작한 카드 뉴스에 따르면.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 8월 23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광장시장을 찾아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4일 문재인 당시 세민연 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명목으로 국회 로텐더로에서 농성을 하면서 떡볶이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 역시 윤건영의 주장대로, 윤건영 의원실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역시 문재인은 MB 아바타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낙연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가겠다고 한 박영선, 우상호가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명목으로 시장을 찾았는데 그때 이낙연, 박영선, 우상호 이 사람들이 뭘 먹었습니까? 어묵을 먹었습니다. 어묵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또 윤건영 의원실의 논리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유력 주자고 대권 주자고 또 한때 당대표를 했던 이낙연과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박영선 역시 이명박의 아바타, 이명박의 분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건영 의원실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MB 아바타 오세훈과 MB 아바타 박영선이 지금 붙는 거 그런 선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유치한 말장난을 지금 해야 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지금 현직 대통령도 MB 아바타고 한때 국무총리였고 지금 유력 대권 주자도 MB 아바타고 지금 여야 서울시장 후보도 MB 아바타고 다 이명박 분신들인데 윤건영의 논리에 따르면 윤건영 측 논리에 따르면 다 이명박의 분신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한국 정치권에 그렇게 영향력이 센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럼 왜 거기서 감옥에 있습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센 사람이면 지금 나와서 떵떵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선거판이 불리하다고 해도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여당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또 그리고 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핵심이라고 했던 문재인을 최측근이라고 했던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들었는지 그냥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에서 이런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유치한 이런 비방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